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툴들을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추출을 해놨는데 여기에 어떤 툴들이 필요하고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X 표시로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공기에서 툴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할 때 그 가공기 뚜껑을 열고 가공기를 전면으로 봤을 때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해서 15개까지 툴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스파이럴 드릴 1.5mm를 1번에다가 선택을 하시면은 얘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콘이 밑에와 다르게 녹색으로 V자 표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1번에다가 소프트웨어에서는 스파이럴 드릴 1.5mm를 설정을 했지만 내가 실제 가공기에다가 뭐 1mm를 장착을 했다 라고 해서 얘가 1mm로 인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툴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인식할 수 없어서 무조건 여기 소프트웨어에서 인식을 시켜준 그대로를 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장착을 하실 때는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서 실제 이 툴을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장착을 해 주셔야지만 바른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뭐 1.5mm를 장착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1mm를 장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부품이 안 꽂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주의를 해서 잘 장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물론 요거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때는 가공기에다가 이 번호 그대로 툴을 장착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실수도 없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옆에 모든 체크박스가 녹색으로 V자 체크가 나와야 이 회로를 정확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툴 라이프라고 해서 뭐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툴에 대한 수명을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처음 설치를 하고 처음 가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0%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회로를 하나 가공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은 이 툴에 대한 수명이 퍼센테이지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로 찼을 때 이 툴에 대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걸로 교체를 해라 라고 메시지가 띄워질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뭐 툴 수명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툴 수명을 한 번씩 체크를 해 가면서 요 툴을 교체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툴을 다 설정하신 다음에 자, OK를 누르시고 마지막 단계인 이제 마법사라는 기능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가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가공기 내부의 모습이고요. 사람이 손으로 PCB 동판을 들고 있죠. 실제 PCB 뚜껑을, 가공기 뚜껑을 열고 이 그림과 같이 PCB 동판을 가공기에다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을 하신 다음에는 물론 가공기 뚜껑은 닫아야지만 가공을 하실 때 에러 발생이 안 되겠죠. 가공기에는 안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장착을 하시고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시면은 자, 다음 단계인 매터리얼 세팅이라고 해서 재료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은 뭐 두 번 다시는 재료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했던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껐다가 키셔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까 툴도 마찬가지예요. 가공기에 어떤 툴들이 다 설정을 해놨으면은 그거를 얘가 껐다가 켜도 다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매터리얼 타입은 처음에 설정했다시피 FR4라고 지금 얘가 선택을 해놨고요. 코퍼라고 하면은 우리 PCB 동판의 그 동박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동박의 두께는 물론 PCB 종류에 따라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양면 동판의 동박 두께는 38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B 동판의 두께는 물론 요것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뭐 1mm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1.5mm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기관에서 사용하시는 동판들은 보통 다 1.55m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디지털 캘리퍼스로 한번 측정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수치를 입력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 이게 동판의 두께가 따르게 되면은 그 가공하는 깊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필히 한번 두께를 측정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 기능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PCB 동판의 사이즈가 항상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판의 사이즈를 얘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가공기의 내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5개까지 툴을 장착하실 수 있다라고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 안쪽으로 보이시는 게 실제 동판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A4 사이즈의 동판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뭐 약간 작은 동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수치를 다 일일이 재서 기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동판의 각 모서리 양쪽의 모서리만 찍어 주시면은 얘가 그거를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동그란 십자가 모양이 생기죠? 그러면 실제 가공기에서는 헤드가 이 위치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그 동판의 외곽 모서리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만약에 헤드가 동판 안에 올라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동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 모서리를 이 위치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색깔 있는 사각형 보이시죠? 이게 이쪽으로 모서리가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을 클릭을 해서 헤드가 이 위치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헤드가 동판 위에 올라가 있다 라고 보여지면은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이 위치로 설정을 하겠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실제 동판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판 사이즈가 제각각이어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 동판 안에만 들어가면은 작업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 동판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얘가 작업을 못 할 겁니다. 리미트를 벗어났다고 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요거는 한 번만 설정하면은 두 번 다시는 크게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예, 동판 사이즈만 잘 확인하셔서 클릭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은, 자,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실질적으로 이것만 끝나게 되면은 실제 가공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가공기의 바깥쪽으로 데이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플레이스먼트라는 메뉴에서 여기 셋 센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이 동판의 센터로 데이터가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눌렀는데 데이터가 다시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얘는 센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손으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 왼쪽 상단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작업을 해서 이 위치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데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 데이터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메뉴는 뭐냐면은 이 하나의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왔지만 이거를 두 개가 필요하다, 세 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데이터를 똑같게 복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X축 가로겠죠? 가로로 2를 선택을 하시고 생성을 해주시면은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피듀셜 인식마크 데이터가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인식마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약 5mm 정도를 간격을 두는 겁니다. 간격을 두고 다시 어플리를 하면은 이만큼 간격이 띄워지겠죠. 이 정도 간격을 띄워주셔야지만 나중에 작업을 하시더라도 똑같은 데이터가 겹치지 않고 분리가 돼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mm, 2mm, 3mm 이렇게 띄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 디폴트 값은 한 5mm는 띄워주셔야지만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도 두 개로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은 똑같게 이렇게 두 개로 하시고 생성을 해주시면은 데이터가 4개가 되겠죠. 가로 2개, 세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4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데이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수량을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하나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Continue를 누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이브 할 거냐, 이 파일에 대한 저장을 할 거냐 말 거냐, yes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될 거고, 저는 안 할 거면은 no를 클릭하시고 놔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툴을 물고 한쪽 면을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이 한쪽 면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동영상에서 사람이 PCB 동판을 들고 약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한쪽 면이 끝났으니까 동판을 뒤집어라 라고 해주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나타내줘요. 그러면 그때 와서 뚜껑을 열고 동판 한번 뒤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얘가 인식 마크를 인식을 하고 그만큼 보정값을 보정을 해서 다시 한쪽 면을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얘는 지금 가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공기가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얘가 지금 필요로 한 툴을 물고 깊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그냥 구멍만 뚫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불러들인 데이터를 얘가 지금 어느 포인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가 알려주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기능이죠,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공정에 있어서 한 공정이 이만큼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면이 끝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동판을 들고 있을 겁니다. 이때 와서 동판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별로 할 게 없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을 자, 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좀 끄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봤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모습은 이제 그 패턴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쪽에서 계속 움직이고만 있죠. 요거는 그 패턴을 얘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은 마치겠습니다.